예,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김대열입니다. 퇴직한 지는 벌써 5년 차 되는 물러가야 될 노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선종의 해화와 공환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 저는 원래 미학이나 미술사,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동양화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동양화는 중국의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에 의해서 그 사상적인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항상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나, 이것을 제가 좀 추적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책에도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런데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의 사상 감정을, 보이지 않는 사상 감정을 일반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야만이 불교를 이해하고 올 텐데, 지금 여기 후불탱화를 보면 그림 한 장만 가지고도 불교 경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술과 종교는 서로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1층에도 있고, 저런 것이 석정 스님의 저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선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스님이 그리시고, 또 저기에 만법 귀허처, 만법은 하나로 통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붓글씨도, 이것도 다 선종의 어록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중국에서 송대부터 완전히 이러한 그림을 그리게 되고 시를 쓰게 되는 이런 풍조가 되는데, 이것과 선종이 그 중국 사상계에 전파되는 것과 같은 경로에 있다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당대만 해도 그림과 대한 인식이 불교계에서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는데, 차츰 선종이 퍼지면서 그림과 이 선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걸려 있는 그림들이 보통 문인화, 수묵화, 동양화 하는데, 이 그림이 전부 선종의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 선종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림이라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불화 같이 모든 사물을 외곽선을 잘 그리고 거기에 색깔을, 실제 사물의 색깔을 칠하는 것이 전부 그림이었는데, 선종이 나오면서 선종과 이 미술이 전맥하면서 선도 흐트러지고, 먹만 가지고도 그림을 그리고, 흐트러지는 사실과 좀 다르게 그리는 그림,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그 선종화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1000년 전입니다. 바로 당말 5대 북송이 바로 지금부터 900년에서부터 1200~1300년까지니까 딱 10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1000여 년 전에 이런 것이 중국에는 선종 사상이 일반 사상계에 모두 번지게 되면서 그림이나 시나 이런 것이 전부고 선과 통하게 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 생활 방식도 어떻게 보면 선종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전에, 당나라 선종이 나오기 이전 그림을 보면 호화찬란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불화 같은 그림들이었다면, 선종이 나오면서 색깔도
담백해지고 색깔이 없이도 그리는 그림이 바로 이 선종과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 이 PPT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당대의 그 왕유의 그림. 왕유라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시불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시로서 시인이면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그 문인화의 창시자다, 시조다 이렇게도 불리는, 남종화의 시조다 이렇게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것이 같은 그 왕유 시대의 이사운이라는 사람, 화원의 직업 화가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산이든지 나무든지 모든 것을 선으로서 일각선을 펴놓고 색깔을 칠하는, 이것이 우리가 미술사에서 얘기하는 청록산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수묵의 번짐이라든가 이런 거 간략함, 단순함 이런 것으로 그리는 것이 이때 나왔는데, 그런데 이 그림이 왕유의 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천여 년 전 작품이 그 후세 송대의 모사본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추적이 되는데, 그래도 그 왕유의 필적이 남아있다 해서 미술사에서도 이 그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가 인도의 그 제가불자의 최고로서 그 부처님 경지까지 간 유마거사의 유자를 따와서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 호는 마일이라고 해서 왕마일이라고 합니다. 벼슬은 우승까지 해서 왕우승인데, 그래서 중국의 유마거사를 자칭하면서 자기도 그 불교적으로, 그래서 말년에는 망천장이라는 그 정자를 짓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면서 생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러한 그 중국의 선비들이 선사상, 불교 사상을 접하면서 중국의 문화 예술이 모두 선종 사상으로 침투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원 시기에 이제 그 선승들의 회화관은, 이때만 해도 선승들이 그렇게 그림에 대해서 요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 북송 이전에는 선승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고, 그 그림이라는 것은 경상이다, 거울에 비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송 시기에 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는데, 이 시기에 이제 남송 시대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논문의 주제인 공안이라는 것, 화두선이 나오게 되죠. 화두선이 나오면서 이러한 그림이 또 많이 그려지고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제가 보면 선종하면은 불임문자, 직시인심, 견성성불, 문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경전으로도 교회별전, 경전으로도 말할 수 없는, 그저 인간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게 됐는가 하는데, 이제 이때 사대부들과 선승들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송대의 소동파나 누구야, 왕부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소위 이때 사대부들을 양유음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낮에는 유학자인 체하면서 밤에는 선승들과 교류하면서, 아까 앞전에서 발표할 때 우리나라 추사와 초이선사의 교류 문제를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이미 이제 중국의 선승들은 선승이 유학화되고 유학자들은 선승, 그 선의 심취해서 그 선종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온 것이 유학에서는 신유학해서 양명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종의 유학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시기에 이제 그 선이라는 건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뭔가를 표현을 해야 제자들한테나 또 일반 대중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선 시기라든가 이때는 그 무슨 방할 소리를 지른다든가, 지금도 스님들 뭐 그 깨달으면 헐하고 하는데, 요새 그 젊은이들 보면은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막히면 헐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야, 그 소리가 뭔지 너 알고 하냐면 몰라요 이렇게 하는, 바로 이 헐, 여기 선에서 나온 겁니다. 방할, 방 몽둥이로 때리고, 도가 어딨냐 하면은 한 방 얻어 맞고 코를 비틀던가 주먹으로 한데, 이런 것이 있다가 이제 선승 문인들과 교류하다 보니까 문인들은 시를 써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니까 선승들도 그걸 또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불임문자가 이제 그 북송에서 그 남송으로 오면서는 불이문자, 문자와 떨어질 수 없는 선으로 되게 됐고, 이 시기에 이제 더 깨닫기를 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공안선이 대두되게 되는데, 공안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화두를 하나씩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을 던져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깨닫는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이런 이제 화두선이 대두가 되면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화두를 깨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서 그림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데, 또 그림을 통해서 선의 과정, 깨닫는 과정을 갈 수도 있고, 또 깨달은 순간을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선종과 회화의 이제 결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간화선이 번창하면서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종 회화가 나타나서,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 발전 방향이 아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또 우리가 쉽게 지금 현대 뭐 서양 미학으로 치면은 그 미와 예술, 뭐 미나 선이나 선적 깨달음이나 미적 인식의 방법은 저는 같거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 무엇을 사물을 분석 규명하고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서 규명하듯이, 미라는 것도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꽃이 아름답다 하면 꽃을 분석 규명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봤을 때 아름다움을 느껴오고, 어떤 뭐 젊은 청년이 거리에서 어떤 여인을 한 번 마주쳐도 한 번에 딱 눈에 맞는 거지, 그것을 저 사람은 키가 몇 센치 뭐 이렇게 분석 규명해서 내 애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적 인식의 방법이나 미적 인식의 방법은 뭐 그것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거나 상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송대의 그림과 선이 같이 결합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 그림으로서 감상을 쭉 앞에서, 이건 관유라는 선승이 그린 나한도입니다. 16나한이라고 아주 유명한, 지금 뭐 일본에 있는데 여기는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나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우리도 이 나한전이나 500나한전 가보면 다 거기 앉아있는 부처님들이 다 못생기고 찌그러지고 이런 식으로 그린 것이, 원래 나한도 아라한의 준말이 아닙니까? 아라한도 부처님 경지까지 간 부처님이나 뭐 비슷한 경지인데, 그러면 아주 부처님 형상으로 그려야지 이렇게 흑에망치크게 만화같이 그린 것이,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평상심시도다. 그러니까 보통의 나한도, 보통의 인간 들에서 일하고 땅 파고 하는 농부상,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심시도, 다 도 아닌 것이 없다 세상이. 그래서 아주 지고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서, 그래서 선이
그 육조 해능의 선이 이제 우리가 뭐 종교 혁명이다 하는데 하늘에 계신 부처님을 땅에 인간으로 끌어내린 것이 이제 그 육조 해능의 그 선법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동파의 이제 소식이라는 사람의 그 문인이죠. 아주 그 무슨 근데 선승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아주 담백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그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양해라는 그 5대 말에 그 육조 제죽도 육조 스님이 그 대나무를 자르는 그림인데 그림이 아주 그 선 몇 가닥으로서만 표현하는 이런 그림을 이 시기부터 그리게 되죠. 20개 또 번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이것도 같은 양해의 이제 그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양해의 발목선인도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그 몇 가닥으로서 이 선인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그 표현주의 현대의 미술 용어로 하면 표현주의인데 서양은 이것이 그 20세기나 돼서 나왔는데 동양에서는 벌써 7, 800년 앞서서 이런 표현 방법이 나왔죠. 서양은 이 시기에 아주 사물을 잘 그리는 것이 미술이었다면 이때부터 작가의 감정 표현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다 그래서 쭉 이게 이것도 이 관음보살도 저 불화처럼 호화 찬란한 것이 아니라 백의 관함에서 아주 단순한 어디 시골 안악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그 선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목계라는 그 스님의 육시도라는 아주 유명한 먹 한 가지만 가지고 감에 아주 무르익고 덜 익고 온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 해와 미술 사상에서도 유명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5대 북송에 이루어진 그 선과 해와의 결합이 이후에 동양해와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동양화라는 것은 다 이 뿌리에서 그려진 것이다. 이러한 그 사상적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오늘날 지금 아까 우리 저 쉬는 시간에 잠깐 요가도 했고 요즘 힐링 명상이 아주 우리 사이의 대세인데 지금 1000년 전이 아마 그 중국 사회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화예술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지금도 다시 그 선종이 아주 대세를 이루던 그런 시기가 다시 오지 않나 해서 그 지금 서양의 미술이 지금 꼭 100년 1920년대에 여러분들 마르셀 두생이라는 사람이 남자 소변기를 거꾸로 놓고 거기에다가 그게 현대미술의 아주 시작이죠. 그 전시에 샘이라는 제목을 딱 붙였습니다. 이게 선적 아주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서양은 그때 그 선을 받아들여서 서양의 현대미술은 바로 그 선화를 그 서양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그걸 모르고 다시 현대미술이다 다 받아서 우리 잭슨 폴록의 색깔을 뿌리고 흐트리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선생들이 이때 당송시대에 했던 것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재고 선을 갖다 대고 해서 아주 사실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할 때 동양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그걸 20세기에 받아다가 자기네들의 현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게 앞서가는 줄 알고 뒤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이제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재촉을 하는데 뭐 질문 시간에 미흡한 부분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다음에 스케줄이 방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김대일 교수님 발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김대일 교수님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그때 김창준입니다. 선종의 폐허와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했던 선종의 폐허의 관계나 그다음 선종화의 출현, 변화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왕조와 소식 등 문인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동양 회화에서 문인화와 또 선종화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핵심 주제인 공간과 회화의 관계에 이어 공간의 출현과 함께 선종회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감사드리며 발표를 통해서 선종의 회화와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인화 앞에서도 그 소식이나 왕요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 동양 미술사에서도 문인화, 선화라는 말 자체는 역사상에 없었고 일본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저도 여기에서도 그 선종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표현 방법이나 소재나 이런 것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 문인이냐 선승이냐에 따라서 그림을 가른다는 것도 참 그 그림을 지금 여기 제가 잠깐 비춰진 그림 중에서도 일반 화가의 그림도 선적으로 그린 사람이 있고 또 문인 또 그 선승 자체가 그린 그림도 있는데 그것을 그림 자체를 볼 때는 그 사람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으면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가 뭐 선화와 문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송 시대의 선승과 문인들의 교류를 하면서 일어난 사상이기 해화기 때문에 그림의 표현 방법이나 표현 소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가르기가 어렵고 사람, 그린 작가에 따라서 나눈다면 저 그 문인화, 문인의 그린 그림이고 선승이 그리면 선승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 명대의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 미술을 선종에 비유해서 선종에 남종선과 북종선이 있다. 남종선은 해능에서 시작이 되고 북종선은 저 신수내사다. 근데 두 분 다 홍인 스님의 그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능 스님은 그 도노를 해서 아주 순간에 깨닫는 그런 선법을 그걸 남종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신수는 점수다 이렇게 하는데 그림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그림은 남종화의 시조로 하고 이 이사우는 북종화의 시조로 해서 이걸 그 명대 16세기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중국 미술을 딱 갈라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북종화는 아주 그 쟁이가 그림이라 격이 낮고 이렇게 선과 같이 그 문인들이 그린 것이 높은 그림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사에서 아예 이런 그림을 취급을 않다시피 했어요. 그 이제 잘못된 거죠. 오히려 진짜 그림을 그린 것은 이들이 잘 그린 거죠. 이들은 그림 수업을 아예 그 화원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사물을 잘 표현하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이런 문인들은 그런 필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서툴르게 표현을 해놓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런데 다 글을 몇 줄씩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풍조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원래 미술하면은 자기의 사상 감정을 그림으로서 다 표현하면 거기다 군더더기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거 안 되니까 거기다 글을 썼던 건데 그게 아주 이제 정형같이 됐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까
화암산과 화학산 그 논문 발표할 때 하던 추사와 초이선사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추사 선생이 그걸 중국에서 늦게 배우다가 우리나라에다 가르쳐 놔가지고 우리나라에 실경화가 나타난 것을 싹이 끊어지고 전부 그거 흉내내는 걸로 가서, 저는 그것을 잘못된 그 동기창의의 이론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 유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인화와 선종화 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우리 김재열 교수님, 또 그 음식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